제가 다주택자거든요. 예. 근데 오피스텔 원룸 3개하고 투룸 하나하고 갖고 있는데, 예. 제가 사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한테 매매를 하고 제가 그냥 투룸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아들 명의로 하나를 더 살까, 그게 조금 고민되거든요. 근데 아들이 지금 급여가 세지를 않아요. 그래서 새로 또 하나를 사는 게 그게 조금 부담이 돼서 예. 그냥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거를 싸게 아들한테 매매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갖고 계신 아파트가 어디에 있으신 거예요? 고양시 덕양구요. 고양시 덕양구. 아. 몇 평이 얼마예요, 대략? 33평인데 한 7억 정도 하거든요. 7억 정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아드님 몇 살이신데요? 지금 35이요. 35이고 미혼. 미혼이고 연봉은 대략 한 연봉은 한 3천 정도밖에 안 돼서. 3천 정도. 예. 네, 지금 한 근데- 본인이 네. 모은 돈은 한 2억 정도 되는데. 네네네. 2억 정도? 근데 이제, 예, 새로운 거를, 음. 아파트를 새로 아들 명의로 살려고 하니까 네, 좀 네. 그 부담이 네. 돼서. 혹시 오피 원룸이나 투룸은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20년도 전에 다 산 거예요. 2020년 8월 10일 전에 사신 거죠? 네네. 네, 그럼 이거 취득세는 이제 상관없으신 거고, 네네. 취득세, 주택세는 포함이 안 되시는 거고, 어쨌든 그러면 요거를 아드님한테 매매를 하시면은 이제 약간 좀 저렴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제가 여기 미분양 그때 2009년도에 미분양 계약을 해서 네. 그 5년 동안 그 비과세를 받거든요. 네. 네네네. 지금 거주하는 주택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지금 5년 동안이라면 오피스텔- 언제까지죠? 죄송한데 5년 동안이라면 언제까지 비과세가 적용돼요? 글쎄 제가 12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12년부터 5년인지 그거는 정확히 12년부터 5년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2017년까지예요. 아, 네네. 그러면 벌써 꽤 지나셨는데 나머지는 이제 초과분은 이제 세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는 한 싸게 좀 팔아도 되잖아요. 30%나 아니면 3억이나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들한테 그냥 제가 거주하는 집을 파는 게 나은가. 아니면 그러면 좀 저도 부담이 덜 되고 아들도 좀 이렇게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매매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네. 이제 서류나 이런 게 이제 돈이 이제 정확하게 오고 가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안 그러면 이게 증여 추정으로 봐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자라는 금액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걸 파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지금 그냥 아들 앞으로 하나를 더 따로 그냥 전세 끼고 네. 이렇게 매매를 아들 명의로 하나를 사주는 게 나을지. 근데 이제 깔끔한 건 사실 아드님 명의로 하나 사는 게 깔끔하긴 하죠, 사실은. 왜냐면 이거를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어쨌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이제 증여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제가 이제 원룸도 팔기는 뭐예요? 제가 은퇴자라서 이거를 이제 생활을 해야 돼서 네. 예. 원룸 정리하기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정리하다 보면 이게 한꺼번에 또 네. 금액이 또 상속되고 이러는 것도 조금 걸리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주하는 주택을 음, 정리를 하면 좀 제가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다가. 아니, 고양시 덕양구 주택을 어차피 양도세는 뭐 중간은 없어졌고 어쨌든 비과세 특례가 있으셨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거 세금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요거를 네네. 정리해서 뭐 아드님한테 사실 때 조금 약간 보태주셔도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꼭 굳이 이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를 아드님한테만 그 매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그 남는 돈을 좀 줘도 되는 거잖아요, 아드님한테. 그러니까 그냥 따로 아들 앞으로 따로 하나 우선 네. 구매해놓고 전세 끼고 구매해놓고 나중에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라는 얘기. 네네네. 굳이 뭐 이거를 굳이 뭐 아파트도 많은데 이거를 꼭 아드님한테 넘겨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냐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아들이 싸게 사니까 아들이 부담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싸게 산 만큼 물론 이제 비과세 받으면 상관이 없긴 한데 이렇게 싸게 사는 것만큼 이제 그 가족 간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70% 말씀하시는 건 싸게 사는 것도 물론 비과세 되는 측면은 있는데 뭐 다른 거 사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고 이거를 대신에 비싸게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아들한테 싸게 살 필요 없이 비싸게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는 거잖아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정리를 할 때
이게 다른 거 오피스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20년도 전에 그 중간은 이제 양도세 비과세는 안 되시고 만약에 비과세 받으시려면 그 그 이제 오피스텔부터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네. 그 오피스텔을 그 업무용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업무용으로 전환하시면 이거는 이제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 지금 7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전액 비과세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 오피스텔을 전입을 빼고 업무용으로 전환하시면 그냥 1주택이니까 네네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럼 팔 때 전화해도 돼요? 팔기 전에만 하면 돼요. 팔기 전에. 팔기 전에만 전환을 하면 돼요. 네네. 내보내야 되잖아요. 양도세. 그렇죠. 뭐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니까. 네, 음. 그런 번거로움 없는 거니까. 어쨌든 요거 때문에 오피스텔이 지금 전입이 돼 있는 거죠. 아, 세입자들이요? 네. 예, 전입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전입을 이제 빼고 업무용으로 전환하면은 이게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가 아니라 이제 업무용이니까. 근데 이제 다만 네.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그래서 실제로 임대를 주세요. 임대를 실제로. 근데 저기 오피스텔은 98R에 있거든요. 근데 원룸인데 그 업무용으로도 잘 나갈까요? 그 나가죠. 사무실로 하면은. 예, 사무실에서. 예. 이게 어차피 양도세는 실질 용도다 보니까 그 실질 용도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용으로 쓰고 있으면 그건 주택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1주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비과세 받아서 비싸게 팔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아, 그럼 제가 투룸도 가지고 있었고, 투룸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이게 정리가 되면 또 비과세,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룸, 네. 오피 세 개랑 투룸은 다 정리가 되면은 네. 이제 그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가 이제 1주택이니까 비과세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예, 1주택은 비과세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투룸, 다 오피스텔을 일단 뭐 저기를 돌리든지 어쨌든 정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비과세 받아서 이제 비과세 받아서 팔고 이제 그 돈으로 또 이제 세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 항상 네. 최 대표님 너무 재밌게 잘 보고 네. 있어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피 원룸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오피스텔 먼저 팔면은 이제 아파트가 1주택이니까 비과세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액션을 취하려면 어쨌든 좀 뭔가 교통정리가 필요하긴 그렇죠. 예, 합니다. 하죠. 지금 예. 이 상황에서는. 네네네. 제가 지금 저도 다주택자라 집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다 좋은 것 같아서 이거를 송도에 있는 SK뷰가 있어요. 네. 팔아야 되나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이거 하나요? 아니요, 다 말을 하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대략적으로라도. 예, 수색의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이랑 네. 네. 수색 DMC 청구랑 대우 푸르지오 오피스텔, 노포니스 테이트, 네. 송도 SK뷰 여기에서 이제 저희 애아빠 명의로는 수색 청구하고 오피스텔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레미안이랑 녹번이랑 송도 갖고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적인 게 있어서 네. 이거를 팔아야 되나 싶어서 전세를 또 좀 이번에 많이 끼고 그래서 네.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전 전화 드려봤어요. 아, 세금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취득일이나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맞아요. 예, 그- 그 취득은 제가 좀 네. 2019년 정도에 다 했어요. 그럼 송도 SK뷰는 어차피 파셔도 뭐 양도세 중과는 안 되니까 네. 양도세 한번 계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번에 요 시기가 지나면은 1년이 지나가면은 또 안 되고 그러잖아요. 26년 9월에 했을 때도 양도세 중과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연장이 됐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계속 연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예. 네네. 근데 이게 조정지역에 묶이면은 문제인데, 네. 송도가 또 조정지역에 묶일 수도 있긴 한데 또 가능성은 좀 낮아요, 현저히. 그럼 이거는 언제든 뭐 아무 때나 팔아도 조정 지역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정지역이면서 이게 연장이 안 됐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연장이 안 되더라도 조정지역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연장이 안 돼도 조정 지역이 아니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일반 세율이니까, 양도세가.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네네. 그럼 근데 송도 SK뷰는 그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네. 송도 SK뷰를 양도세를 내고 팔고 다른 거를 갈아탔을 때의 이득과 송도 SK뷰를 보유했을 때 이득을 따져봐야 돼요.
저는 다른 거를 사진 않고 그냥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사지는 않고 그냥 전세도 좀 갚고 좀 빚도 좀 갚고 이렇게 할 생각. 아니 뭐 그런 마인드면 오케이라는 거죠. 그거는 괜찮고. 네네. 근데 가지고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그냥 파는 게 나은지 이거가 그러니까 제일 그 고민인데. 시기는 이제 만기가 언제시죠? 송도 SK뷰가? 지금 이거는 월세로 있는데 네. 27년 6월이요. 27년 6월. 아니 26년 6월이요. 그럼 어쨌든 만기 때까지는 이제 그 팔기가 네. 조금 수월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전에도 이제 사람이 있으면 세입자한테 얘기해서 내가 보증금을 빼줄 테니까 네. 좀 약간 양해를 해서 이사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시장에 내놔 보시고 이제 그때 이제 상황 봐서 이제 결정하시면 되죠. 그렇긴 그런데 지금 전에 말할 때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가신다고 해서 이게 네, 그거는 개인마다 다른 게 지금 이거를 네. 팔고 좀 빚을 갚고 전세를 빼고 월세 수익을 좀 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파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한다고 뭐 제가 뭐 밥 드시지 말라고 해서 안 드실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또 그때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저도 팔기는 싫은데 좀 끝까지 가지고 가볼까 싶기도 하고 또 요즘에 또 네. SK뷰가 뭐 송도가 뭐 네. 말은 반값이라고 하는데도 워터프론트 뭐 이래갖고 또 그 주변이 네, 또 네, 좋아지고 또 그러고 있어서 네. 고민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좋아지는 거는 네. 세월이 흐르면은 점점 더 좋아지고 가격은 올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죽기 직전에 99억이 있어도 의미는 없다는 거잖아요. 제 말은. 네, 그러니까 맞아요. 차라리 팔아서 뭐 이제 누리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나중에 팔았는데 뭐 3억이 올랐냐, 5억이 올랐냐, 그런 거는 다 그냥 대신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았으면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이게 모든 거 다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걸 팔아서 좀 대출을 갚고 전세금을 빼주고 월세를 받을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네. 뭐 그거는 이제 만기에 맞춰서 좀 파셔도 되고 아니면 좀 이제 작자 있을 때 뭐 팔아서 이제 또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송도 자체가 지금 좀 눌려 있으니까 좀 기다리셔도 괜찮다는 말씀도 더 드리는 거예요. 더 네네. 기다려도 된다. 네, 왜냐면 지금 아직 온기가 막 송도까지 퍼진 건 아니니까. 네네. 어차피 팔고 뭐 다른 거 살 계획이 아니시라면. 네네. 그죠? 그러면 어차피 빚을 갚아야 되니까 좀 갖고 있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였죠. 왜냐면 딴 거가 더 오를 여지는 없잖아요. 어차피 팔고 다른 거 살 게 아니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수가 있다. 양극화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서울 쪽도 이제 재건축 여전히 서울 재건축이나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투자 가치로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이제 수도권이 가려면 한 뭐 좀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1, 2년 정도.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좀 길게 보면 분명히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빠지고 뭐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빠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항상 보면은 항상 비트코인이 항상 좋았을 때가 역으로 또 고점이었다. 그죠? 예, 그런 생각도 이제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한창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온 것들이 또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 강남 같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이제 내 집 마련을 실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냐.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영끌해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막 턱끝까지 채워갖고 그쵸, 대출을 네. 막 해서 딸려 들어가지 말고. 그렇죠. 그 말이에요. 맞아요. 역발상으로도 네네.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죠. 내 형편에 이게 맞는 건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만약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제 말은 아까 그 말이에요. 진짜 영끌해서 했는데 간당간당해서 들어갔는데 막 좀 더 빠지고 막 이러면 진짜 못 버티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니까. 아까 그 예. 방송 초반에 말씀하셨던 은마 무주택자분 네네네. 최초. 최초로 사신 분. 근데 은마를 사신 분이잖아요. 그런 네네. 분들은 잘하신 거죠. 그렇죠. 예. 준비가 다 되어 돼 있으니까. 있었던 예, 분이었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없고 또 이제 결실도 되게 좋았던 거고. 근데 여전히 이제 근데 또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 기회가 많이 없다고도 생각하고 흐름도 많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실제로. 기회는 저도 이제 투자를 2004년부터 했다고 말씀드렸고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기회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못 봐서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번 아니면 뭐 놓치면은 큰일 날 것 같다. 절대 아니에요. 또 기회가 있고 하니까 언제라도
그런 기회를 준비해서 잘 잡으시면 된다. 예,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항상 그 가급적 정점을 늦게 찍어라. 제 인생도 정점을 늦게 찍고 있잖아요. 예. 항상 저는 매일매일이 정성기야. 조회수 지금 찍었습니다. 매일매일 정성기잖아요. 어쨌든. 갱신했습니다. 갱신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정점을 가장 늦게 찍는 것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제 책에 썼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과 행동이 그래도 일차적으로 노력 많이 한다. 예, 책에 그 책의 그 에필로그가 그거예요. 인생의 정점을 가장 가급적 늦게 찍어라. 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도 그러려면 당장 그런 기회를 놓치더라도 크게 뭐 염려하지 말고 또 기회가 오니까 천천히 가도 된다. 예, 이 말씀 드리는 거죠.